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변비약 오래 먹으면 치매 걸릴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변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사실 우리가 변을 잘 배설을 해야 우리 몸 안에 독소도 쌓이지 않고 그 다음에 식사도 잘 섭취할 수가 있고 소화도 잘 되고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몸의 생체 리듬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변을 이렇게 원활하게 보지 못하는 변비 증상으로 많이 정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 이렇게 속이 답답하고 이 장이 꽉 찬 것 같고 그다음에 배가 아픈 복통도 느끼게 되고 뭔가 무지근하고 이런 이제 증상들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그래서 변비약을 이렇게 습관처럼 이제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이 변비약은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서 먹는 약뿐만 아니라 또 약국에서도 막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변비약에 이제 쉽게 이렇게 노출이 되고 습관처럼 장복을 매일매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이런 변비약을 오랫동안 먹은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그다음에 중국 과학원의 기술연구원에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이 변비약 복용이 치매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려 50만 2,229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4주간 꾸준히 변비약을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무려 약 50% 더 높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변비약을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혈관성 치매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된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 변비약을 드시는 분들이 한 가지 약만 먹는 게 아니라 막 여러 종류의 변비약을 섞어 먹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삼투성 변비약을 그런 이제 먹은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삼투성 변비약은 장의 압력을 이렇게 높여서 배변 활동을 돕는 약이죠. 왜 그러면 변비약이 치매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노출되게 했을까라는 그런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 변비약이 오히려 변을 이제 억지로 배출을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 독소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치매의 원인이나 또는 이제 뇌의 많은 질환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떤 이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냐면 이제 brain and gut 신돔이라 그래서 뇌와 장과의 어떤 연결 그 회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나쁜 그런 이제 독소들 또는 장에서 유해한 균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으면 걔네가 나쁜 염증인자라든지 독소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할 수뿐이 없는데 그게 혈액을 타고 쭉 가면서 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장에 좋은 균들 또는 좋은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되도록 장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우리가 치매라든지 또는 퇴행성 질환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도 그런 맥락의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변비약을 4주 이상 꾸준히 먹었던 분들이 이렇게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았다라는 연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변비에 걸렸을 때 그냥 쉽게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변비의 원인이 뭔지도 한번 분석도 해보시고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신 다음에 필요할 때만 이제 약을 드시는 것도 치매를 유발하지 않는 현명한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변비는 이제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음식을 섭취하면 이제 위를 통해서 이제 음식이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이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이렇게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대장에서는 이 노폐물의 어떤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분이나 이런 게 섭취가 안 되면 이 노폐물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지겠죠. 그러니까 변도 좀 자꾸 굳으면서 배설이 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노폐물이 배출이 되려면 섬유질이 있어야 되는데 식사할 때 이런 섬유질을 먹지 않는 습관, 이것도 변비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려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품들인데, 오이라든지 양배추, 그 다음에 브로콜리, 양상추, 우엉, 당근, 감자, 고구마, 그 다음에 토란이나 연근 같은 그런 이제 채소류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그 다음에 김, 한천, 톳 같은 해조류, 보리나 현미, 율무 같은 그런 잡곡류, 그 다음에 콩이나 팥, 완두콩, 청국장, 비지 같은 콩류의 식품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과일인데, 변비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 섭취가 더 많이 되어서 변비를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단 음식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움직여야 이게 배변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적당한 산책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들을 해서 장 운동을 좀 촉진을 시키는 게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대변을 못 봤거나 또는 대변을 보고 난 후에도 계속 이렇게 무지른하게 잔변감이 지속이 되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변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담도 해봐야 되고, 변비를 의심을 해서 나의 생활 습관에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체크하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변비는 많은 질병이 또 변비를 유발하거든요.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변비를 처음 증상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킨슨병이나 이런 병이 시작될 때도 변비가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비가 그냥 이상하게 오래 가고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약을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생활 교정과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변비를 우리가 예방하고 교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변비 약을 오래 드시면 치매에 걸릴 수도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